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의 항복 오금 방송으로 35년간의 일제의 식민 통치가 막을 내립니다. 한반도 일대는 해방의 기쁨과 환희가 흘러넘쳤습니다. 항복선언 이후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되었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전범재판 과정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우려했죠.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한국인 노동자들을 자국으로 송환하라고 지시합니다. 모든 조선인들을 배에 태우라 는 급히 지시였습니다. 이 사진은 해방되었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후 강제징용되었던 조선인들은요, 아오모리현의 오미나토항으로 나왔습니다. 아오모리의 다른 곳이나 홋카이도에서 온 징용 한국인들과 가족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아오모리 지역에 동원된 징용자와 가족이 약 한 12,0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오미나토항으로 나왔습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자, 일본군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어떤 전단을 만들어서 뿌리는데 그 전단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번에 배를 타지 않으면 영영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전단을 뿌립니다. 자, 그래서 승선하지 않는 조선인들한테는 이렇게 협박을 해요. 너네 승선 안 하면 배급도 없어.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승선을 해서 조국으로 가고 싶겠죠. 하물며 이런 게 아니어도 다들 조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비집고 배에 타려고 할 거예요. 이 조선인들이 지옥 같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렸습니다. 배가 격침될 수도 있다는 괴소문이 나돌았지만 이번이 아니면 돌아갈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8월 19일부터 3일간 귀국선인 우키시마호에 승선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룻밤 낮 동안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일본은 바다의 배를 그냥 띄워둡니다. 자, 8월 22일 무게 4,730톤의 우키시마호는요, 아오모리현의 오미나토항을 떠납니다. 그리고 비극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조선인들. 식수 공급이나 용변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비좁고 열악했대요. 근데 그 배 안에서도 마음만은 행복한 거야.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구남도에서 그 탄광 안에서 쓴 글 보셨죠? 엄마 보고 싶어요. 배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 그런 말 써 있었잖아요. 그들은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항해 이틀 뒤에요. 우키시마호가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자, 부산으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일본 중부 연안에 있는 마이즈루항으로 들어갑니다. 자, 목적지가 부산이었는데 말이죠. 당시 제가 항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위쪽에 보시면 오미나토 항구 보이시죠? 약간 내려볼까? 여기 오미나토 항구 보이시죠? 이쪽에. 자, 여기서 1945년 8월 22일에 10시에 밤에 출항을 해요. 자, 실제로는 예정 항로는 어디였어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는 게 예정 항로였어. 근데 갑자기 얘네가 마이즈루만으로 가는 거야. 부산으로 안 가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태웠는데. 자, 결국엔 그렇게 갔어요. 자, 그래서 마이즈루만으로 들어온 우키시마호가 부두에서 불과 300m 정도 거리에 있는 시모사바가라는 섬 앞에 멈춰요. 부산은 안 갔어. 섬 앞에 멈추는데, 그리고 여기서 봐요. 여기서 약 255명 정도의 일본 해군 승무원들이요. 그 중에 대부분, 전체는 다 아니고 대부분이 갑자기 마이즈루 항에서 내려요. 갑자기 내려요. 자, 그 후에 증언이 있었어요. 증언에 따르면 내리기 전에 얘네가 조선인들한테 빨리 좀 배 아래로 내려가라. 선창으로 내려가. 계속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재촉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배에서 내립니다. 자, 그들이 내린 직후에 배 아래에서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립니다. 일본인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많이 내렸다는 거죠. 걔네가 내리고 갑자기 배에서 폭발음이 쾅쾅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배가 두동강이 납니다.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짧은 시간에 침몰해버립니다. 침몰 당시에 찍은 실제 사진입니다. 자, 이 배에 올랐던 한국인 수천 명과 가족들은요, 아비규환 속에서 절규합니다. 운 좋게 흩어져 있던 갑판 조각이나 기울어져 있는 돛대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 300m가량 떨어진 육지까지 헤엄치는 것이 가능했던 사람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하지만 상당수는 배와 함께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당시에 이게 폭발을 하면서 기름띠가 막 바다에 막 기름이 유출이 된 거예요. 그 기름띠 때문에 수영도 어려웠대요, 사실.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어려웠대요. 정말 황당했던 건 침몰이 된 뒤에요. 바로 인근에 일본 해군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그걸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의 마을 주민들이 어선으로 생존자들을 구조해줬다고 합니다. 자, 침몰 사고 이후에 마이즈루 해변에는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체들이 흘러들어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일단 마이즈루 해군부대가 수습을 했어요. 그리고 화장을 했고요, 인근 공터에다 묻었습니다. 나중에는 가매장 부지를 추가로 물색할 정도로 시신이 미친 듯이 몰려와요.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죠. 자, 당시 사고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의 주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항상 그렇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주장이 다 달라요. 지난번 군함도도 그랬고요. 자,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그 의혹에 대해서 양국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의혹, 승선 인원이에요. 승선 인원. 자, 당시 일본은요.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승선 인원인데요. 승선했을 때 사진이 있어요. 실제 찍힌 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사람들 엄청 많죠. 당시에 찍힌 실제 사진이에요. 당시 일본은요, 한인 승선 인원이 3,735명, 사망자가 524명이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이 명부의 존재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어요. 명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한인 생존자는 3,735 빼기 524, 3,211명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생존자들은 말이 달라요. 자, 그리고요, 실제로 이 승선하는 사람의 기록도 없었대요. 기록도 적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생존자들은요, 승선 인원이 7,000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최소 524명이 아니라 최소 3,000명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이게 주장이 되게 많이 엇갈려요. 엇갈리는데 그 사망자가 그 당시에 현지 주민들도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그래도 사망자가 1,000명은 넘을 텐데요. 하도 시체가 떠밀려 오니까.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한 걸로 생각을 해봐도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524명은 너무 터무니가 없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객실에는요, 장교와 군인들이 머물고 있었고요. 한인들은 탄약고, 기관실, 갑판, 창고, 배 밑바닥에 열악한 환경 속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빼곡하게 타고 있던 모습이 마치 콩나물 시루 같았다는 생존자의 증언도 있어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 아시죠? 콩나물이 다닥다닥 자라있는 콩나물 시루처럼 보였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 의문점, 지금 첫 번째 승선 인원에 대해서 봤죠? 두 번째는 폭침한 원인, 폭발해서 침몰한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일본은 이렇게 말해요. 당시 폭침 원인이 미군이 부설해놨던 기뢰, 그 바닷속에 있는 지뢰를 말한대요. 기뢰에 우키시마호가 접촉했다. 그래서 터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기뢰에는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기뢰에는요, 자기 기뢰라는 게 있고요, 음향 기뢰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 기뢰는 자체적으로 그 배 내에 있는 그 선박 내에 있는 장비로도 탐색을 할 수가 있어서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음향 기뢰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위치 파악을 해주는 소혜정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 소혜정, 우키시마호가 소혜정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걔가 탐사를 해주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소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주루만으로 진입을 하다가 기뢰를 만나서 폭발했다.
이게 일본의 주장이에요. 그게 일본의 주장이에요. 자, 그리고 마이주를 항에 왜 입항했냐? 배의 연료가 떨어져서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한국은 믿지 않아요. 한국은 이거에 대해서 이건 100% 자폭이고 테러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한국의 주장도 되게 일리가 있어요. 자, 일본 해군이요 패전을 했잖아요. 이 당시에 광복 때쯤에. 패전을 하고 나서 정신이 엄청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정신없는 틈에 운항 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한국인을 송환한다? 이거는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얘네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살다 죽게 놔둬도 될 만큼 나쁜 애들인데 송환을 해준다? 고향으로 보내준다? 이거에 대해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출항하기 전부터 이미 배 안에 다량의 무기와 화약류가 있었다는 것이 의심스럽다 라고 한국은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게다가 나중에 여러분 선체가 일부가 인양이 돼요. 근데 인양이 됐는데 자, 내부 철골이요 밖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기관실이 파괴가 돼 있었다고 해요. 자, 그걸로 봐서 분명히 강력한 폭발이 있었는데 그게 내부에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생존자들이 있어요. 생존자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생존자들이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 폭발음이 3번에서 4번 정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 기뢰에 의한 거라면 그렇게 연이은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라고 증언을 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기뢰에 의해서 배가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수십 미터의 물기둥이 올라온대요. 근데 그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100% 내부 폭발이다. 철골이 밖으로 향했고 폭발음이 3번 정도 울렸고 수십 미터의 물기둥이 없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요 그 마이주름 안에 기뢰가 많이 있기는 했어요. 많이 있긴 했는데 연합군이 투하했던 기뢰의 기폭장치가 최대 10일 동안 8번만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뢰가 마지막에 투하되었었던 8월 8일에서 열흘이 지난 19일에는요 기폭장치가 소멸되어 있어서 사실상 기뢰의 폭발 위험이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게 폭발할 리가 없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키시마호가요 입항을 하기 전에 마이즈루 군항 측으로부터 기뢰 제거 작업이 완료됐다 라는 통보와 함께 입항 허가를 받았었다는 거예요. 이미 기뢰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근데 뭐가 터졌다는 건지 일본은 그게 터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3번째 의심사항입니다. 침몰 정황에 대한 거예요. 자, 침몰했을 때 당시의 정황. 자, 침몰 정황에 대해서요 일본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승조원들이랑 탑승자들 대부분을 함선의 갑판으로 유도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해가 적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생존자의 말은 달라요. 한국인 생존자는 이렇게 말해요. 일본 해군들이요 한국인을 갑자기 배 밑으로 내려가도록 계속 체근을 했대요. 빨리 내려가, 내려가, 빨리 내려가. 그 사이에 승조원들은 우키시마호의 소함, 작은 배를 타고 배를 빠져나갔고요. 그 뒤에 배가 폭발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생존자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있던 일본 해군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폭발 직전에는요 해군들이 기관실에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왜 몰려 있었을까요? 1954년 일본 기업이 선체를 인양을 했었습니다. 인양했을 당시에요. 배의 선체가 모두 바깥쪽을 향해 구부러져 있었다는 것도 자폭설의 근거로 제기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밖으로 휘어 있었다는 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당시 사진이에요. 만약에 이게 기뢰에 접촉을 해서 폭발을 했다면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어야 되는데 우키시마호 선체는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을 향해 구부러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바깥쪽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바깥쪽으로 향해 구부러져 있는 사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내부 폭발이다 라는 증거로 제시가 됐던 거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가장 궁금한 사항 바로 이거예요. 항로가 왜 변경됐냐? 네 번째 의혹입니다. 항로 변경 이유. 자, 당초 목적지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산이었어요. 근데 그 우키시마호가 왜 마이주르만으로 항로를 변경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 발표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오후 6시 이후 항해 금지, 100톤 이상 선박 항해 금지인 연합국의 항해 금지령에 따라 오후 6시까지 부산에 들어가는 것이 무리였기 때문에 근처 항구에 입항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키시마호가 명령에 따라 마이주르로 방향을 돌린 것 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들은 연합국의 항해 금지령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그 마이주르만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일본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요, 처음부터 목적지가 부산이 아니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부산으로 가려면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산으로 가려면요, 바다 한가운데로 직선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직선 항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래야 되는데 우키시마호는 목격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바다 한가운데로 가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왼쪽에 일본의 산들이 시야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은 뭐야?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야. 이 빨간 선으로. 이미 처음부터 부산을 갈 생각은 없었던 거야. 계속 보였대요. 왼쪽에 연안이 보였대요. 이게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타장이 있어요. 이분도 일본 사람인데 이 조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부산에 갈 생각 따위는 없었을 거예요. 배의 항로는요, 출항 후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결정되면 어디로 갈지 항로를 정하고 그 항로로 운항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우키시마 항로는요, 이미 부산으로 가는 항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안을 따라서 남하하는, 해안 아까 여기 보이시죠? 빨간 선. 해안 따라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항로였고요. 그것은 곧 일본의 어느 항구로 들어가는 항로였습니다. 이미 출항 때부터 마이주르항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도중에 항로를 변경하는 그런 항해는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한국이요, 괜히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요. 자, 아까 전에 일본 주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연합국의 항해 금지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6시까지 부산에 못 갈 것 같아서 마이주르로 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실제로 8월 21일에 발령됐던 연합국의 항해 금지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8월 24일 18시, 그러니까 오후 6시, 18시 이후 항해 중이 아닌 함선의 항해를 금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시 이후에 항해를 시작하지 않은 배가 6시 이후에는 항해를 하려고 출발하지 못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이미 항해 중인 애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이미 항해 중인 애들은 뭐 상관없다는 거야. 그냥 항해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키시마호는 이미 항해 중이었기 때문에 항해 금지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자, 1992년에 발간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을 다룬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요, 당시 신문 보도를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준비된 자폭 테러이다 라는 추론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 구절을 찾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그 구절입니다. 폭발은 기관실에서 일어났다. 일본 군인들 대부분은 이미 갑판 위에 있다가 폭발과 동시에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 버렸다. 동포 노동자들과 가족은 비명을 지르며 선실에서 갑판에 올라오려 했지만 사다리는 하나밖에 없었고 배가 침몰하면서 동포들의 시체가 파도 위에 뜨기 시작했다. 이때 조선인으로 일본 해군 헌병 중이었던 백일남, 충북 출신이래요. 백일남이 갑자기 갑판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어서 그놈을 죽여라! 하는 소리와 함께 3명의 일본 수병이 그를 쫓아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얼굴은 바다에 뜬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누가 누군지 식별할 수 없었다. 왜 일본 수병들이 그를 죽이려 했는가? 그가 배 안에 폭발물이 놓여있고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동포들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한국인 생존자 수백 명은요, 죽음의 공포 속에 군부대에 격리 수용됩니다. 생존자들은 군부대에 격리 수용이 돼요. 자, 그리고요, 그곳에서도요,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십 명이 사망해요. 근데 그 군부대가 어딘지 저는 정확하게 거기까진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수십 명이 또 사망을 했다고 해요, 생존자 중에서. 그리고 남아있는 생존자들은요, 미군에 의해서 센자키항을 통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우키시마호의 선체는 1950년 3월, 54년 1월에 두 차례 인양이 됩니다. 자, 지금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게 당시 선체 밑바닥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아래쪽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배 안쪽 밑바닥이 파편으로 엉켜있는 모습이에요. 자, 선실 안에서 죽어있을 조선인의 유해를 감안하여 조일 우호협회가 유해의 원형을 보존해서 인양을 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배를 인양했던 이노사로 배지 측은요, 배를 다시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켜서 인양했습니다. 결국은 유골들이 다시 다이너마이트에 폭발해서 터진 거죠. 참 인간 같지도 않죠. 그동안 방치했던 선체를 일본 측이 뒤늦게 인양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인양을 했을까요? 인양을 한 목적, 나는 인양을 했다 그러길래 그래도 얘네들이 좀 미안한 마음에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한테 뭐 위령제라도 해주려고 그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네가 인양을 한 건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 한국전쟁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전쟁 때 미국이요,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일본으로 대량 발주해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되게 좋아졌대요. 일본 아시죠? 철근 같은 거 많이 파는 거. 후쿠시마 제 거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일본 쪽으로 발주하면서 일본 경제가 급속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키시마호의 그 선체가 상당히 큰데 걔를 고철로 팔면 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이 되기 때문에 인양을 시도한 거예요. 비록 반쪽 인양밖에 안 했어요. 반쪽 인양에 그쳤지만 그곳에서 유골들이 쏟아져 나와요. 반쪽인데 유골들이 몇천 명이었다니까? 쏟아져 나와요. 침몰이 된 지 5년이 지난 탓에 온전한 유골은 하나도 없었고요. 두개골 하나에 대퇴골 3개를 2명으로 계산을 해서 모두 103구가 인양되었다라고 발표합니다. 자, 일본은요, 이 103구를 사고 당시 임시로 매장했었던 153구의 유골과 함께 총 256구를 화장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발표한 사망자 수에 맞게 524위로 분골 합장했고요. 1971년 도쿄 유텐사 절로 이장을 해서 안치합니다. 자, 524위 중에요. 유족이 확인된 유골은 241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1971년부터 1976년 3차례에 걸쳐서 국내에 봉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서 유텐사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강제 노동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들의 원혼이 남아 고향에서 편히 잠들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국의 하늘을 맴돌고 있는 것이죠. 자, 피해 한국인들은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승선 후에 피해를 입은 15명에게 각각 300만엔씩 지급하라고 선고를 했는데요. 이게 항소심에서 뒤집혀요. 다 취소가 된 거예요. 2001년 5월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우키시마호 출항은 국가의 권력적인 작용이다 라면서 배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한 것이죠. 일본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국가가 징용자에 대한 수송 책임이 없었고요. 폭침은 미국이 부설한 기뢰로 인한 거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사고였다는 거예요. 사고였어도 그러면 안 되지.
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직까지도 진상조사, 공식 사과는커녕 관련 자료조차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얘네는 뭐가 이렇게 비공개가 많은지. 근데 여러분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야. 아까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피해 받았던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 때문이냐면 한국 정부가 1974년 12월에 제정된 일본에 대한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어디까지냐면 그 1945년 8월 15일 광복 있잖아요. 그때까지 사망하거나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것만 이제 민간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달 24일, 그러니까 9일 뒤에 발생했던 우키시마호 사건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오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이제 다 외면을 해버린 거죠, 나라에서. 물론 2005년 이럴 때 좀 진상 규명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얻어진 결과는 없었고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다들 개인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법정으로 직접 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다음 여러분, 이 사진은 당시 그곳에서 발견된 유해입니다.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생존자 합동 증언 대회고요. 22년 전 1995년에 천안시민회관에서 열린 진상규명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참사 중에 참사. 하지만 사고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아직도 정확한 승선 인원이라든가 침몰 원인조차 규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제징용, 정말 지옥 같았던 그 강제징용, 그 시절이 끝나고 해방과 함께 가족들을 볼 생각에 들떠 있었던 그들이 한일 양국에게 외면을 받아요. 그리고 70년이 넘도록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